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사실상 비트만 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보시는 것처럼 상승률이 한 1.9% 정도 돼가지고 뭐 1.9%밖에 안 되긴 한데 뭐 최근의 움직임이 워낙 그 변동폭이 작았다 보니까 이 1.9%만 상승을 했음에도 이 봉의 길이가 상당히 또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26.4K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좀 소폭 빠져가지고 현재는 26.2K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현재 비트는 이 26K 선 위로 이제는 또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뭐 소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간밤의 상승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 이유는 이걸 보시게 되면 어제 이 미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그다지 좋은 흐름은 또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유독 짙은 빨간색을 보이면서 약세의 흐름을 좀 보였는데, 그런데 이것도 장 초반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만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장 초반에 공유한 걸 보시면 이때만 해도 뭐 애플이 3%가 넘게 빠졌고 뭐 테슬라도 2%, 엔비디아도 2%가 넘게 빠졌는데, 그나마 시간이 갈수록 좀 장이 만회를 하면서 애플은 2.9%, 뭐 엔비디아는 1.7%로 조금 만회를 했고 테슬라도 0.1%니까 상당히 좀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가 넘는 이런 하락을 보였었고, 또 특히 이 공포지수가 장 초반만 해도 거의 7%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5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장이 마감이 됐냐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결국엔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도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해서 1%대가 아닌 0%대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공포지수도 초반만 해도 7% 정도 상승을 하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더니 결국엔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14포인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초반보다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한 상태로 그나마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9월 들어서 단 하루도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좀 약세로 흐르니까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연이어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월가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 헤지펀드사의 창업자 제레미 그랜섬이 내년까지 증시 하락장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서 암울한 증시 전망을 또 내놓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 분은 보시는 것처럼 JP 모건의 뭐 수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키라고 하는데, 뭐 이분이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세론자도 현재 미 증시는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하락을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하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갖다 붙인 이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전망들도 원래 시장이 약세로 흐를 때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좀 더 많이 보이고, 또 장이 반대로 강세로 흐를 때는 또 장밋빛 미래의 전망들이 유독 더 많이 쏟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그냥 미디어의 뉴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보시게 되면 월별 S&P 500 지수의 평균 성과라고 해가지고 S&P 500은 1945년 이후 9월 평균 0.6% 하락을 해서 월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달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9월이 유독 약세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 증시 이 S&P 500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개월 중에 가장 약세인 달이 바로 9월 달이고, 그 다음으로 안 좋았던 달이 또 1월이고, 그리고 9월 달 이후로는 10월, 11월, 12월을 거치면서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이 9월 달은 뭐 증시나 이 비트코인 시장이나 불안 심리가 이런 통계적으로 봐도 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불안 심리들이 이 시장에 작용을 해서 좀 더 하락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글로벌 경제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 투자가 몰리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도 최근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달러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그나마 소폭 떨어져서 이제 104.8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이 105까지도 올라섰고 또 최근 이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달러 지수가 이러다 보니 이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자산 시장과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 뭐 미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 역시 최근의 흐름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제 뭐 비록 소폭이지만 이런 상승은 그래도 이 미 증시와 반대로 그 방향성이 나왔다는 것에 그래도 좀 의미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이 비트코인 역시 약세를 예상하지만 어제의 그 소폭의 반등으로 현재까지 이 9월의 상승률은 0.75%로 아직은 이 마이너스까지는 진입을 또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약세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비트 한 개를 지금 만들 목적이고 또 이 비트 외에도 다른 것에도 좀 이번에 베팅을 하려고 좀 벼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또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가의 매수의 기회를 어쩌면 쉽게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코인별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 비트코인 한번 보시게 되면 2023년 9월 7일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약 2시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으로는 여기 매수 시간을 보니까 어제 오후 한 2시경에 이 특정 비트코인 고래 트레이더가 1490만 달러 상당의 581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매수 평단가는 25,700달러다 라고 이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가 트윗을 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고래가 진짜 대단한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해당 고래는 지난 거래에서 17,100달러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33,300달러에 매도를 해서 3,970만 달러 규모의 차익을 거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970만 달러면 우리나라 원화로는 여기 보시게 되면 3,970만 달러는 환율 1,334원을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530억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건데 그런데 이 고래가 17,000달러에서 33,300달러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걸 차트로 보게 되면 17,100달러가 요 노란선 요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FTX 사태로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요 시점 지금 요 노란색 선이 대략적으로 한 33,300달러니까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익으로 지금 한 530억 정도를 벌은 건데 그런데 이렇게 트레이딩을 잘하는 고래가 어제 오후 2시에 요 가격대 그러니까 25,700달러 부근에서 581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고래가 어제 움직였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또 요것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7일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것도 1시간 전에 이 특정 이더리움 고래가 바이낸스에서 1,0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출금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1,000만 달러 상당이면 이더리움 개수가 6,127개인데 이 이더리움을 바이낸스에서 출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출금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매집을 해서 외부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이더리움 고래는 기존 거래를 어떻게 했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난 3월 11일에 이 이더리움 고래는
평당가 1425달러에서 1191개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4월 15일에 연중 최고가인 2100달러의 이 이더리움을 바이낸스에서 매도를 해서 약 80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래프로 보게 되면 좀 전에 말한 요 3월 11일 요때 1191개의 이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서 요때 요 고점에서 전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 이후로 요때 한 11,000개의 코인을 매수를 하고, 또 지난달에는 1,7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어제 6,100개 정도의 이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 고래와 이더 고래가 모두 어제 움직였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XRP는 어떠냐, 요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 요것도 9월 7일 어제 나온 기사인데, XRP의 온체인 거래량과 토큰 유통량 모두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개발 활동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보면 XRP는 9월 1일 하루 거래량이 48억 XRP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미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보고서 내용인데, 근데 어제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XRP 같은 경우는 8월에 거래량이 4억 6,2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알트코인 중에 1위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XRP의 거래량이 2위인 솔라나 3위인 바이낸스 코인보다 뭐 거의 한 4배 정도 많다고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걸 다시 보면 현재 코인베이스에서는 열심히 이 XRP 매수세가 커지고 있고, 반대로 업비트에서는 열심히 그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것도 함께 보면 현재 코인베이스에서는 알트코인 중에 XRP의 거래량이 제일 크다라고 이 자료도 한번 설명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리플, 이 주요 메이저 코인들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들은 앞으로의 추가적인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어느 정도 매수를 끝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오늘이 이제 9월 8일, 아직도 이 9월 달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이 하락을 끝내고 상승으로 간다고 뭐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고래들이 최근,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상당한 규모로 지금 움직였다라는 것에 우리도 이것을 좀 포커스를 잡아서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뭐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라면 설령 물리더라도 이 고래들이 좀 움직인 만큼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